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증시 최고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 SDI 두 종목에 대한 단기와 중장기 목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삼성전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AD테크놀로지와 솔브레인,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어제 방송했던 내용이죠. 어게인 삼성전자를 주제로 그 우한 사태가 기본적으로 이제 1월 3일이죠. 1월 3일 중국 증시가 9% 가까이 이제 폭락을 이제 보이면서 최악의 어떤 그 구간을 통과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이후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 보통주를 우선주로 모두 바꾸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마저도 삼성전자 우선주로, SK 하이닉스도 이제 그 상당 부분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뭐 둔화된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또 상승 탄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 SDI와의 어떤 그 아름다운 동행, 이렇게 이제 강조해드렸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잠시 이번 주 강연의 안내 말씀드리면요. 2월 9일 일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진행하고요. 청담동 리베라 호텔, 이번에는 5층 대강당입니다. 로즈홀 대강당이거든요. 참가비는 3만원이고, 여하튼간 이제 우한 사태 이후에 주도주 논리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참석 바라고요. 체험 VIP 관련해서는 방송 맷끝 부분에 있으니까요. 자세히 또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한다. 그 데미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역사적 신고가 돌파 역시도 하나의 세계를 어떤 거 깨뜨리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인간도 사실 뭐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한계라든가 틀, 프레임 이런 것들을 이제 깨뜨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주가로 따지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앞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이미 그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가벼워진 거죠. 주가가 지금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대기 매물, 본전 매물 때문에 많이 오르는데요. 그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 대기 매물, 본전 매물 이런 거로부터 상당 부분 이제 자유로워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1위서부터 이제 30위까지 제가 그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 니프티 50의 의미라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에 중국 시장이 크게 부상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소재 산업재료죠. 조선철강기계화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바닥서부터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짧게는 뭐 1000%, 많게는 뭐 2000%, 3000%까지 급등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니프티, 그 멋진 50개 종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제가 보기에는 니프티 50가 아니라 니프티 15, 한 15개 종목 정도로 요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그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 상승을 하면서 사실 지수는 굉장히 그 강세지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요. 그동안에 어설프게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상당 부분 이제 그 도태 혹은 이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간략하게 보면 이제 그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가 되겠죠. 빨간 선은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주식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SK 하이닉스조차도 매도해서 삼성전자 우선주로 이제 바꾸는 거고요. 아직 그 시장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그래도 제법 강하고,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통주가 강하고,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오늘 하루로 사실 그 평가가 이루어지만, 그런 징후들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방송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 선으로 표시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 신고가가 60만원입니다. 60만원이니까 대략 한 10% 정도 지금 아래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돌파 가능성이 높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흐름과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을 리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진한 노란색은 이제 네이버가 되겠는데 네이버 역시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돌파했기 때문에 좀 탄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최근에 그 30만원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제가 처음 방송을 해드릴 때가 삼성 SDI 긴급 브리핑이었나요? 하여튼 그때가 시가총액 18위였습니다. 18위에서 지금 9위로 뛰어 올랐죠. 지금 뭐 거의 더블로 뛰어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위 혹은 그 이상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내공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삼성 SDI도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우선주와 투톱 체계로 시장 전반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 돌파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NC소프트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올랐죠. 카카오 같은 경우가 대략 지금 16만원대 초반인데요. 카카오 역시도 역사적 신고점이 18만원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나머지 종목은 안 봤으면 좋겠죠. 이게 뭐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 시세의 원리고 주도주 논리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니프티 50가 아니라 2000년대 중반의 어떤 니프티 50가 아니라 니프티 15 여기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그 상해 종합지수인데요. 지금 이제 1월 3일이죠. 이게 우리가 역시장 접근법이라는 게 사실 그 자산운용사에서 일반적으로 그 운영 모델로 이제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주식을 사고 반대로 이제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주식을 이제 그 매도한다는 얘기죠. 그 1월 3일 그 중국 시장이 이제 그 춘제 연휴 이후에 첫 번째 개장한 날이기 때문에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감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수가 이때 이제 그 매도에 동참한 세력들 보면은 확진자 수가 뭐 10만, 20만이 넘어설 것이라는 최악의 상상력들을 반영하면서 매도세가 완벽하게 소멸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최악의 구간이 통과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출발이죠. 저는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이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가치라는 게 사실 좀 피상적이긴 하지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의 바닥을 안다는 거. 바닥을 알면 게임 끝이죠. 그게 진정한 저는 가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상해 종합지수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1월 3일 이후서부터 새로운 어떤 그 파동이 출발을 한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그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1월 3일 날 바닥, 1월 3일, 4일 바닥은 제가 보기에는 3년 안에 돌아올 수 없는, 뭐 3년은 좀 긴가요? 뭐 한 2년 정도라고 하죠. 2년 정도의 어떤 그 2년 정도 동안에 걸쳐서 도저히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닥을 알면 게임이 끝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주도주 논리로 재무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그 장기 월봉인데요. 2016년도 2월서부터 사실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출발이고 상승 충격 1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상승 충격 1파동은 역시 메모리가 지배했죠. 메모리 비중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었거든요. 메모리 하면은 우리가 흔히 D램과 이제 낸드 플래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18개월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뭐 종가라든가 고가 기준이 틀리겠지만 나름대로 뭐 하여튼 그 의미 있는 가격대로 계산해 보니까 한 140% 정도 주가가 상승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충분히 1년 반 이후 조정 이후에 지난 9월서부터 상승 전환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때 2018년도 영업이익이 우리가 58조 8천억이라고 하는데 27조 반토막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제가 항상 그 주식의 미학이 뭐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메모리에 대한 상상력, 성장성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왼쪽이 이제 상승 충격 1파동이라면 이번에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이 되겠는데 상승 충격 3파동은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 엘리어트 파동이론 절대 불가침의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두 번째 법칙이 상승 3파동은 상승 충격 3파동은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작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나름대로 깊이 있게 재해석을 해보니까 상승 충격 3파동이 상대적으로 이제 신뢰도가 가장 높고 상승 충격 3파동은 반드시 1파동의 고점을 돌파하게 돼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역사의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매수가 매수를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관성이 개입되고 거기 플러스 이제 가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1파동보다는 3파동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되고, 원래 이제 우한 사태가 없었더라도 사실 3파동이 가파른데, 우한 사태로 인해서,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가 됐죠. 어설픈 매도세가 이탈이 되면서, 수급 체계가 강화됐기 때문에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1파동에서는 지금 18개월간 랠리가 전개가 됐는데, 현재 지금 6개월간 상승 중이거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제 한 32,000원 정도, 32,000원을 기준으로 140%를 계산하면은 중장기 목표 가격은 이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그 일봉인데요. 먼저 이제 그 요번에
우한 사태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한 열흘 가까이 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악재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매도세가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매도세가 상당 부분 소멸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급 체계가 강화되고 아울러서 주도 중각이 더 강화됐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한 사태 어떤 그 환경 속에서는 삼성전자의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1월 3일이죠. 1월 3일 극정을 통과하면서 다시 어제 이제 어게인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좀 물리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면서 사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단기 목표치는요, 1월 3일이죠. 1월 3일서부터 이제 1월 3일, 대략 1월 3일 보통 이제 한 17%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 종가 기준으로 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요번에 이제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데, 최소한 48,000원을 출발로 해서 최소한 한 17% 정도, 17%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17% 이상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최소한이죠, 최소한 17% 이상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48,000원 대비해서 여러분께서 17%를 계산하시면 어느 정도 목표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와 이제 삼성 SDI를 제가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삼성 SDI 위치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1파동이죠. 그 메모리에 의한 1파동의 출발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 시점과 굉장히 그 유사한 어떤 그 흐름입니다. 파동이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이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당시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 대략 23,000에서 46,000원 한 100%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100%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신고가 돌파 시점서부터를 계산하니까 100%, 아까는 한 140% 정도 상승이 됐었죠. 자, 여하튼 100% 정도 상승 보였는데 삼성 SDI도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히려 시장이 이제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때 2016년도 올라갔던 그런 파동보다는 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삼성 SDI의 그 일봉인데요. 일단은 우한 쇼크 이후에 바로 갭 상승이 일어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갭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죠. 먼저 이제 1차 상승, 1차 돌파 갭. 이게 저는 굉장히,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굉장히 중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갭이에요. 제 방송을 많이 청취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돌파 갭이라는 것은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악재가 닥친다 하더라도 이 돌파 갭, 1차 돌파 갭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매수 관점은 어떻습니까? 2차 돌파 갭이 되겠죠. 위에 상단에 있는 2차 돌파 갭이 되겠죠. 2차 돌파 갭 부근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희 회원분들도 삼성 SDI를 상대적으로 덜 매수하신 분들은 언제 사면 되겠냐 그런 얘기 많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2차 갭 하단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 3일째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기 좀 애매할 수는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대세 상승장이라면 결국 좀 물린다 하는 차원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 SDI의 투자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일단 이거 2017년서부터 매출액은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2018년도 이제 영업이익이 7,150억에서 2019년도에 이제 급감을 하죠. ESS 화재 사태라든가 이제 중국발 이제 그런 악재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다가 작년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익이 한 4,620억이 나오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8,230억으로 나와 있는데 1조 정도도 예상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영업이익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5G 섹터 보면은 작년에 2019년도에 1월서부터 9월까지 주가가 초급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2018년도에 실적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결국 주가의 큰 산은 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5G가 그런 이유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5G도 훌륭한 섹터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하튼간에 삼성 SDI가 이제 작년에 이제 5G 어떤 흐름 같은 그런 어떤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 과정 속에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가장 확실한 어떤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그 LG화학의 어떤 그 투자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G화학은 삼성 SDI보다는 못해요, 사실. 그 제가 지난번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한 3번 정도 제가 삼성 SDI와 비교 분석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분야별로 보시게 되면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EV죠. 그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조 3천억, 2조 3천억, 3,600억, 4조 원대로 이제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삼성 SDI의 결정적인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전자재료라든가 소형 2차 전지 같은 건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자 단계가 끝나야지 이제 투자 회수가 지집하는데 10여 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다가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인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이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주가가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제 기준으로 슈퍼사이클은 1000% 정도 오른다고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 계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면서 이런 기조가 한 5년 가까이 이어질 때 주가가 1000% 혹은 그 이상도 가되는 거죠. 삼성 SDI가 그러기 때문에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논리도 나온다고 본 겁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작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자동차의 2차 전지에서 1690억 적자가 나는데 올해가 지금 예상이 이제 160억 흑자 전환이에요. 사실 LG화하고 비교하면 뭐 조족지열이죠, 말 그대로. 그러나 그동안에 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 전환됐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건 위대한 일이고요. 이런 데다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솔브레인과 이제 AD 테크놀로지인데, 솔브레인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국산화 수혜주죠.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했죠. 이 국산화 수혜주는요, 여러분들 이거 역시도 혁명적인 혹은 시대적인 주도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일본 거를 이제 갖다 썼는데 그걸 이제 일본에서 이번에 수출을 규제하면서 교체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소재나 재료 같은 경우는요, 한번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계속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역사 고점을 돌파했고 계속해서 관성과 가속도, 가수요가 개입되게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잘 안 깨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뭐 특히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와 제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라고 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상승의 흐름, 상승의 기회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 테크놀로지는 글쎄요, 이거는 사실 지금 뭐 솔분이라든가 혹은 이제 원익 IPS, SF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했는데 사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분 관계는 없거든요. 그런데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거로 칩 리스 회사 혹은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15년 동안 TSMC와 거래 관계에 있어요. 굉장한 어떤 또 레퍼런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TSMC와 계약을 끊고 삼성전자하고 맺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상상력들을 제시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연봉을 한 1억 정도 받고 직장을 다시 15년 동안 다녔는데 어떤 데서 스카우트 얘기가 왔어요. 그러면 연봉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어떤 긴밀한 어떤 계약이 있었겠죠. 뭐 저 같으면 최소한 뭐 1억 받았으면 한 2억 정도로 받아야지 한번 15년 동안 꼭 연봉뿐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어떤 나름의 15년의 역사를 간직한 그런 회사인데 떠난다는 것은 한 2억, 최소 2억 정도 받아야지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는 수많은 상상력들이 지배를 한다. 그리고 역시 비메모리 핵심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역시 동박 관련해서, 동박은 여러분들 뭐 필수, 우리가 배터리 필수 소재라고 봐야 되겠죠. 동박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뭐 음극재, 국내 유일의 어떤 음극재 생산업체인데 양극재도 제대로 이제 시장에 이제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분야가 이제 전체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아요. 사실 LG화하고도 좀 유사한 흐름인데, 그런데 요즘에 뭐 아빠 찬스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기업인 포스코의 상당 부분의 어떤 엄청난 지원 속에서 안정성과 함께 성장성을 크게 도모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 솔분이라든가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굉장히 뭐 국내 최고의 기업들이고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혼자 하는 것도 훨씬 낫고요. 하여튼 저희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시장은 나름대로 자신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